터키와 그리스.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단순히 현재의 군사적 갈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백 년에 걸친 역사적 대립과 민족적 감정, 그리고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오늘날의 앙숙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터키와 그리스는 모두 나토 회원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군사동맹 안에서 서로를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며 군비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게해와 키프로스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민족적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평화롭게 공존하기는 쉽지 않고 언제든지 충돌이 재점화될 수 있는 잠재적 화약고로 불립니다. 1974년 키프로스 사태는 그리스와 터키 갈등의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그리스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키프로스를 합병하려 하자 터키가 즉각 군사 개입에 나섰고 결국 키프로스는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섬 하나를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양국 국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 민족적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도 두 나라는 영공 침범, 해상 영토 분쟁 등으로 끊임없이 부딪혀 왔습니다. 특히 에게해 도서와 해저 자원 개발권 문제는 지금까지도 가장 또한 역사적 갈등은 두 나라의 군사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는 상대적으로 작은 영토와 인구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압도적인 규모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 현대화에 힘써왔습니다. 반면 터키는 경제적, 인구적 우위를 바탕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과시하며 주변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택해왔습니다. 따라서 나토 내부에서조차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을 중재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곤 합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려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터키는 강력한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나라 이름을 국제무대에서 터키에서 터키아이로 바꾸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자국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강하게 각인시키려는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그리스 입장에서 이런 터키의 행보는 단순한 문화적 변화가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 자신감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민족적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쉽게 확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전력과 해상전력에서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국산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며 자국 방산산업을 성장시켜왔고 최근에는 자체 전투기와 무인기 개발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는 미국과 유럽의 첨단 무기를 도입해 질적 우위를 확보하려 합니다. 그리스가 F-35 전투기 도입을 확정한 것도 터키와의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터키에게 또 다른 자극제가 되었고 결국 자국산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군사적 경쟁 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한국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입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며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한국에 첨단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터키와의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터키가 역사적으로 그리스와 끊임없이 대립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개입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닌 지정학적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터키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바로 해상력 균형입니다. 터키는 이미 독일산 잠수함을 기반으로 해상전력을 강화해왔고 그리스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KSS-3 배치 이 잠수함이 등장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잠수함은 기존 독일산보다 훨씬 긴 작전 지속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를 크게 높입니다. 그리스가 이를 도입한다면 단순히 해상에서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을 넘어 터키를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을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터키는 한국의 움직임을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니라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미 한국과 여러 무기 시장에서 경쟁해왔습니다. 훈련기 수출, 자주포, 전차 등에서 서로 부딪힌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그리스 잠수함건은 감정적으로도 더욱 예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터키 내부에서는 우리가 한국전쟁 때 피를 흘려 도와줬는데 한국이 우리 앙숙에게 무기를 판다니 배신이라는 여론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역시 한국전쟁 참전국이기에 터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아이러니입니다. 결국 터키와 그리스의 갈등은 단순한 양국 간 대립이 아니라 국제 무기시장과 연계되어 세계적인 파급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변수로 등장하면서 동지중해의 군사균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과 그리스의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에게해와 지중해의 전략 구도는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민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미국과 유럽, 나토 전체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주 휘둘려온 나라입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발칸반도와 지중해의 관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늘 외세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 독립 이후에도 주변국과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터키와의 대립은 가장 핵심적인 안보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의 국방 전략은 언제나 터키 억제에 맞춰져 왔습니다. 인구와 국토 면적에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질적 우위를 통해 균형을 맞추려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의 KSS-3 배치 2 잠수함이 중요한 카드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스는 최근 몇 년간 공군력 강화에 집중해왔습니다.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도입, 미국의 F-35 전투기 구매 승인 등으로 공중에서 터키를 압도하려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해상 전력, 특히 잠수함 분야에서는 터키에 다소 밀리는 구조였습니다. 터키가 독일의 기술로 다수의 214급 잠수함을 확보한 반면 그리스는 노후화된 209급과 일부 214급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그리스가 선택한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KSS-3 배치 2 잠수함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기존 독일제보다 훨씬 긴 작전 지속 능력과 높은 은밀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어 순항미사일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상 방어를 넘어 전략적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가 이 잠수함을 확보한다면 터키의 해군력을 억누르는 동시에 지중해 전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과거에도 잠수함 전력 보강을 위해 독일과 협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터키에도 동일한 기술을 제공하면서 그리스 입장에서는 독일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대안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해왔고 무엇보다 터키와 달리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과거 그리스 잠수함 성능 개량 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경험은 그리스 해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스 내부에서는 한국산 잠수함 도입이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국가 전략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KSS-3 배치 2는 단순한 전술 자산이 아니라 터키 견제용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한국 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에게해와 지중해에서의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터키가 공군에서 F-35를 잃고 국산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몰두하는 동안 그리스는 해상에서 한국의 기술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는 한국으로부터 단순히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209급과 214급 잠수함의 성능 개량까지 제안받았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노후 전력을 현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스 해군은 이미 과거 성능 개량 사업에서 한국의 기술적 우수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 언론 또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군사 파트너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은 그리스 정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는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독일, 프랑스와 협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터키와의 군사적 긴장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방위 옵션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의 거래는 유럽 내 주요국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터키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나토 동맹국이면서도 유럽 내부 정치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적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자국의 조선 및 방산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산업협력에도 적극적인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그리스에 동일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는 그리스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양국 간의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터키와의 끝없는 경쟁 속에서 그리스는 언제나 새로운 비밀 카드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KSS-3 배치 2 잠수함이 그 비밀 카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를 통해 바다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 나아가 터키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양국 간의 갈등을 넘어 지중해 전체의 군사 균형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터키는 그리스와 한국의 잠수함 협력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내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한국 전쟁에서 피를 흘려 도왔는데 한국이 앙숙인 그리스에 최첨단 무기를 팔아넘기다니 배신이라는 감정적 언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리스 역시 한국전쟁 참전국이었기 때문에 터키의 이러한 논리는 국제사회에서 큰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는 데는 충분히 효과적이었고 터키 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국가적 모욕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터키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과거의 경험도 작용했습니다. 터키는 한때 미국의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차세대 전투기 보유를 꿈꿨습니다. 실제로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고 생산 과정에 자국 기업을 참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오류는 러시아산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동맹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 간주했고 결국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단순한 구매 취소가 아니라 이미 투자한 금액과 생산 참여권까지 전부 잃어버리는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터키의 국방정책에 커다란 상처로 남았고 지금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터키는 자국산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국산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강력한 국가주의와 맞물려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첨단 항공기술 확보에 막대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엔진, 레이더, 스텔스 소재 등 핵심 기술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실전 배치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그리스가 F-35를 확보하고 한국산 첨단 잠수함까지 손에 넣을 경우 전력 균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며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상 전력에서도 터키는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로부터 도입한 214급 잠수함으로 이미 일정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KSS-3 배치 2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작전 지속 시간, 미사일 탑재 능력, 수중 은밀성에서 모두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은 터키에게 전략적 공포를 안겨줍니다. 터키는 자국 내 방산산업 발전을 자랑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그리스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터키의 안보 계산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터키 내부에서는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경파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추진해 한국을 압박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북한이 터키제 무기를 대량 구매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 실질적 거래가 성사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자국 방산산업을 더욱 강화해 한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터키는 최근 몇 년간 무인기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해외에 적극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분야만큼은 여전히 독일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그리스가 한국 잠수함을 도입한다면 격차를 메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터키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국제 외교적 고립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유럽 주요국과도 갈등이 잦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키가 한국의 방산 진출에 맞서 외교적 반격을 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무인 전투기 엔진 등 일부 핵심 부품을 한국에서 조달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합니다. 즉, 터키가 한국을 정면으로 압박하기에는 스스로의 제약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점은 터키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하면서도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터키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터키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며 무기 판매를 확대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터키는 자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한국 제품과 맞붙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페인에 훈련기를 수출하며 한국을 앞지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터키는 이번 그리스건을 계기로 한국과의 경쟁을 한층 격화시키며 더 넓은 시장에서 맞불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터키의 반응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F-35 탈락이라는 뼈아픈 과거, 자국산 전투기 개발의 불확실성, 해상 전력에서의 격차, 그리고 한국과의 치열한 방산 경쟁. 이 모든 요소가 겹쳐 터키의 불안과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게 된다면 터키는 공중과 해상 양면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군비 경쟁을 넘어 터키의 국가 전략 전체를 흔드는 충격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그리스의 KSS-3 배치 2 잠수함을 제안한 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방산 수출 시장에서 터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터키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앙숙국가 그리스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동안 터키는 한국의 자주포, 전차, 훈련기 수출 시장에 지속적으로 견제구를 던져왔습니다.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방산 시장 등에서 터키가 끼어들어 한국의 성과를 방해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종의 맞불 작전으로 한국은 터키가 가장 신경 쓰는 분야, 즉 그리스와의 군사균형에 개입한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와의 협력은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강대국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신흥 방산국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일이 터키의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면서 그리스의 불신을 샀고 프랑스와 미국은 고가 정책으로 인해 그리스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 틈새를 한국이 파고든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유연한 협상 조건을 무기로 유럽 시장에서 대안적 선택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유럽연합 일원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만큼 그리스 해군이 한국산 잠수함을 도입한다면 이는 유럽 전역에서 한국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한국 입장에서 이번 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KSS-3 배치 2 잠수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 개발한 고도의 전략 자산입니다. 이를 해외에 수출한다는 것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한국의 방산 산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효과를 줍니다. 특히 첨단 무기를 수출하면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군사협력, 유지 보수, 기술 이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수십 년간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리스건은 단기적 계약 이상의 장기적 파급력을 갖는 기회입니다. 넷째, 정치 외교적 의미도 큽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아시아와 중동 중심의 방산 수출에 강세를 보여왔지만 이번 그리스 협력은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는 상징적 사건이 됩니다. 이는 곧 한국의 외교 전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안보 기여를 확대하며 신흥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와의 방산 협력은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와 협력하면 그리스가 위치한 지중해 전략 환경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다변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섯째, 한국의 방산 경쟁 구도에서 터키를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됩니다. 터키는 최근 몇 년간 방산 수출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한국의 라이벌로 떠올랐습니다. 무인기, 훈련기, 전차,
자주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시장에서는 한국을 제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방산산업은 대통령 일가 및 소수 엘리트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반면 한국은 체계적인 산업 기반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잠수함건은 한국이 터키보다 한 수 위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한국이 터키를 제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섯째, 그리스와의 협력은 한국에게 지정학적 파급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중해는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미국과 나토의 안보 전략에서도 핵심 지역입니다. 그리스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그리스와 협력한다는 것은 곧 한국이 나토의 전략적 작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유럽 안보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안은 한국 방산산업의 자신감 선언이기도 합니다. 과거 한국은 주로 중저가 무기 시장에서 경쟁했지만 이제는 최첨단 전략 자산을 수출하며 세계 시장의 최상위 무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KSS-3 배치-2는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핵심 전략 무기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의 장비입니다. 이를 해외에 공급하려는 시도는 한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터키의 앙숙, 그리스라는 점은 상징성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한국의 그리스 개입은 경제적 이익, 기술적 자신감, 외교적 파급력, 그리고 경쟁국 견제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터키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동시에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리스와의 계약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한국 방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필리핀을 둘러싼 최근의 군사 외교 구도는 한국과 미국의 미묘한 경쟁 구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과 대중국 견제를 이유로 공군력 현대화를 절실히 추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제적 제약과 복잡한 외교 환경 때문에 어떤 무기를 도입하느냐는 단순한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KF-21과 미국의 F-16 바이퍼가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KF-21을 차세대 수출 효자 품목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첨단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 단계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주요 잠재 고객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기존의 노후 전투기 전력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KF-21을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스텔스 성능과 첨단 레이더, 장거리 타격 능력까지 고려할 때 KF-21은 필리핀이 지역적 안보 불안을 극복하는 데 적합한 카드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필리핀은 오랜 동맹국이자 남중국해 전략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필리핀이 한국의 전투기를 대량 도입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록히드 마틴은 기존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F-16 바이퍼 판매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현지 대학의 항공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 및 기술 지원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산업적 동맹을 약속하는 카드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필리핀이 F-16을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연합 작전상의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F-16은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사용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필리핀이 이를 운용하면 자동적으로 미국의 무기 체계와 완벽한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링크 16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미국 및 동맹국과 실시간으로 작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필리핀 공군에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는 곧 한국산 KF-21이 제공하지 못하는 동맹 네트워크 통합이라는 매력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제안은 단순히 군사적 협력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압박으로도 해석됩니다.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한다면 미국 무기와의 통합 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순간 미국과의 연합작전에서 부분적인 소외를 감수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경제적 조건 못지않게 필리핀 정부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미국은 이런 전략적 압박을 통해 사실상 KF-21의 경쟁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셈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KF-21은 그동안 가성비 최고의 차세대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으며 필리핀 수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본격적으로 맞불을 놓자 단순한 가격과 성능 비교가 아니라 동맹관계라는 정치적 요인이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필리핀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KF-21이 성능과 가격에서 유리하다 해도 미국의 압박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내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산 KF-21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F-16은 기본적으로 4세대 전투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히 오래된 플랫폼입니다. 반면 KF-21은 최신 설계에 기반한 4.5세대급 전투기로 향후 성능 개량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KF-21이 미국산 무기를 직접 운용하기 어렵다는 제약은 있지만 한국이 기술 이전과 맞춤형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의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파격적인 F-16 제안은 결국 KF-21 견제라는 본질적 목적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강대국은 정치적 압력, 동맹 구조, 산업협력 등 다양한 카드를 활용해 시장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외교 산업 전략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사례는 앞으로 KF-21 수출 전략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필리핀을 설득해 계약을 성사시킨다면 이는 미국의 압박을 뚫고 독자적 방산 강국으로서 입지를 굳히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KF-21은 가성비 전투기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장벽을 넘지 못한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사건은 한국 방산산업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